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가진. 재택근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주부이다. 시어머니와 남편, 6살 된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과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를 생각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시댁에 들어오고 얼마 후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은 좀처럼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육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1도 관심이 없었고 잔업이다 출장이다 하면서 어떻게든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고 넌 책임감 강한 남편을 둬서 복도 많다 라면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다. 하지만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는 게 반드시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나도 다 꿰뚫고 있었다. 한밤중에 들어온 남편 몸에서는 어김없이 향수 냄새가 풍겼고 집에 있을 때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한 번은 남편한테 이 문제로 따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무섭게 화를 냈고 그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다.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남편을 의심하다니 망할 며느리 같으니라고 라면서 분노했고 그 일 이후로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있는 걸 두고 게을러 터져서 집에만 있지 말고 너도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라면서 나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딸아이가 돌을 넘긴 후부터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자이너 일을 찾아서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결혼 전에 웹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기 때문에 아직 커넥션이 유지되고 있었다.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에도 작업 의뢰가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수입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반면 남편은 바쁘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절대 생활비를 넉넉히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다. 만약 내 수입이 없었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는데도 시어머니는 재택근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했다. 내 아들 덕분에 편히 사는 주제 라고 하면서 나를 비루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시어머니한테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내 직업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해를 구하는 걸 포기했다. 시어머니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버러지 같은 것? 네 밥그릇은 네가 나가서 벌어! 라는 막말로 나를 모욕했고 심지어 내쫓으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솔직히 나가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요즘 들어 남편 얼굴을 통 볼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태였다. 어느 날 웬일로 남편이 집에 들어왔길래 시어머니와의 일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하자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라는 게 다였다. 시어머니 갑질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지만 그래서 네가 나가면 이 집 살림하고 생활비는 어쩌라고. 시집살이 견디는 거 말고 다른 뾰족한 수가 있어?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거 몰라? 라고 화만 잔뜩 내고 다시 집에서 나가버렸다. 제대로 아빠 노릇 한 적도 없으면서 그래도 아빠라고 유세를 떠는 걸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바로 남편을 쫓아나갔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걸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전화 내용을 엿들었다. 마누라가 꽥꽥거리는데 개짜증이야. 나 지금 가도 돼? 생리 끝났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단골 호텔로 가자 라고 짓거리는 소리를 들은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고 몸서리가 쳐졌다. 전화 상대는 불륜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말들이 나를 경멸하는 말투라는 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본성을 비로소 적나라하게 알게 된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이혼하는 건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고 나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우선 집안에 남편이 흘리고 간 증거가 없는지 찾아봤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다. 남편은 내가 모르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고 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통장도 내가 전혀 모르는 은행 통장이었다. 명세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같은 호텔에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숙박료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날짜를 확인했더니 남편이 출장이라고 하고 외박을 했던 날짜와 호텔에 숙박한 날짜가 완전히 일치했다. 그래서 며칠 후 남편이 출장이라고 하고 외박을 하려는 날 저녁 그 호텔로 향했다. 한참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자 남편과 젊은 여자가 나타났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 증거를 잡는 데 성공한 나는 일단 만족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제 남은 건 변호사에게 증거를 넘기고 이혼 절차를 소순에 따라 진행하는 일뿐이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유치원이 쉬는 날이라 딸아이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당첨 1등이야 30억이라고 라면서 시어머니는 흥분 그 잡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로또를 샀고 그 로또가 당첨됐는데 자그마치 1등이란 얘기였다.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축하드려요 라고 축하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2억 줄게.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줄래? 이 기생충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천천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상대는 남편인 것 같았다. 여보세요? 예, 대박이다. 30억이라고! 라면서 흥분에 광기까지 더해진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평소에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첫 마디가 엄마, 진짜 그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해맑은 얼굴로 양팔을 들어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시어머니가 먼저 네 마누라부터 이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라고 하자 남편은 너하고는 이미 끝난 사이였어. 말만 해. 아무 때나 이혼해 줄 테니까. 30억이나 있는데 네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라고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제가 있으나 없으나 생활에 뭔 보탬이 되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동안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무례함에는 화가 치밀었지만 돈 받고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즉시 짐을 챙겼다. 짐을 챙기고 곧바로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서 나왔고 다음날 내 통장에는 2억이 입금되어 있었다. 친정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불륜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자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입금됐고 그 돈으로 친정집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했다. 부모님, 딸아이, 나 넷이서 생활할 수 있게 집 공간을 넓혔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꾸민 집 공간에서 일에 집중하자 내 수입은 더욱 올라갔다. 이혼이 성립되고 부모님, 딸아이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 시어머니는 로또가 당첨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내 돈 돌려다오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로또에 당첨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다가 그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30억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당첨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렸다고 했다. 한편 전 남편은 로또 당첨금을 믿고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서 펑펑 쓰고 다니면서 고급 외제차까지 구입했다는데 그 결과 전 시어머니는 일어나 보니 벼락부자에서 다시 눈뜨니 빚더미에 깔리는 신세가 전 남편은 로또 당첨금으로 평생 먹고 살 생각에 그날로 사표를 낸 건 물론이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고 집에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 돈 돌려줘! 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그 돈은 친정집 수리하는데 이미 다 쓰고 없다고 하자 땅이 꺼져내릴 정도로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사기 당하기 전에 입금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한테 감사했다. 그 후 전 시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파친코에 매달렸다는데 그러자 빚은 더 늘어갔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은 빚쟁이들이 언제 쫓아올까 그 걱정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 남편은 직업도 없고 있는 건 빚밖에 없는데
불륜녀가 옆에 있을 리가 없었다. 버림받은 후 만화방에나 기웃거리며 지내다가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홈리스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큰 공원에 갔다가 전 남편처럼 생긴 사람을 본 것도 같은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서 무료 급식센터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란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았다. 나는 현재 일도 잘 되고 딸아이도 잘 크고 부모님과도 좋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어차피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거의 집에 없었고 딸아이에게 애정도 관심도 없었던 터라 이혼 후 딸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전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돈이 떨어지자 나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상대할 필요도 없고 해서 착신 거부. 그 뒤로는 전혀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 앞으로 내 일에 더 집중하고 또 가족들과도 더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전 남편, 전 시어머니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